제가 세션이 시작된 것 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통 공간을 실시간 콘텐츠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웨스트월드 기술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아서 긴장을 좀 늦추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세션을 발표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렇게 듀얼 모니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듀얼 모니터에 친절하게 발표자 슬라이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발표자 슬라이드 아무 내용도 없이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을 좀 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다 즉흥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다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웨스트월드라는 회사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짧게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월드는 대한민국 1세대 VFX 슈퍼바이저를 중심으로 2018년 10월에 설립됐다고 나와 있고요. 저기 1세대 VFX 슈퍼바이저는 저희 대표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장 좀 자랑할 수 있는 게 저런 거라서 오래 했다, 처음부터 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주로 참여했던 작품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시국 때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로 OTT 위주의 작품들을 많이 했었고요. 스위트홈 시즌 1, 지금 우리 학교는 고요의 바다 같은 작품들도 했었고 그래도 어려운 시기지만 영화들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밀수, 파묘와 같은 작품도 있고 얼마 전에 개봉을 해서 오랜만에 500만을 돌파한 좀비딸도 저희 웨스트월드에서 VFX를 참여했던 작품입니다. 저희 회사가 좀 특별하다고 하는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설립 이후 꾸준히 리얼타임 엔진, 특히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영화나 드라마 컨텐츠 제작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꾸준히 좀 도전을 하고 연구 개발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과가 좋은 적도 있고 나쁜 적도 있긴 했었지만 지속적으로 리얼타임 엔진이 실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R&D를 해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전통 공간을 실시간 컨텐츠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전통 공간, 유사는 아니고요. 실제로는 전통 공간을 흉내낸 영화 촬영 장소를 디지털 트윈 또는 컨텐츠로 만든 사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4가지 세션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존의 인카메라 VFX, 그러니까 LED 월 앞에서 촬영되는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들의 연장선상에서 기존과 좀 달랐던 지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좀 얻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과제 또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 아이디어 정도를 얻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가 정확히 뭔지 짧게 설명드리고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컨텐츠가 만들어졌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한 2시간 반 정도, 여기서 한 2시간이면 내려가겠네요. 2시간 정도 내려가면 문경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문경이라는 곳에 작년에 버추얼 프로덕션 전용 스튜디오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형태로 구축이 되었고요. 이 스튜디오 내에서 활용되는 단순히 하드웨어나 공간뿐만 아니라 실제 컨텐츠를 이룰 수 있는 영역까지 개발을 하고 운영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북도 또는 문경시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과업의 목표였습니다. 총 사업 기간을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 5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실제 어떠한 장소를 컨텐츠를 구현할지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원천 데이터를 확보하고 가공하고 실제 레벨로 제작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어야 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테스트까지 완료해서 실제 구동 가능한 형태로 납품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저는 126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한 반년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반년 정도 되니까 열심히 달리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아트웍을 담당하는 친구들에겐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남에게 의뢰를 받아서 작업하는 것이고 특정 영화나 드라마 어떤 장면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공재로서 그리고 여러 상황에 맞추어질 수 있는 좀 스탠다드한 공간을 구현해야 하다 보니까 실제 정량적인 목표들도 정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600개 이상의 단일 어셋이 구현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5개 환경 내에서 8가지 이상의 공간을 구현해야 되는 목표들을 저희가 진행해야 됐던 사업입니다. 기존에 저희 웨스트월드에서 진행했던 3D IC VFX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던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주로 이미 세트장에서, 그러니까 세트 연장선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로 아예 없는 가상의 공간들, 달 지면이나 미래 도시 아니면 뭐 과거의 장면들을 구축했었지 이렇게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3D 공간으로 구현하는 건 저희한테는 최초의 사례가 됐고요. 그렇다 보니 스캔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언리얼 컨텐츠까지 가는 과정을 전 과정으로 수행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캔부터 정확히 작업을 진행을 해야지만 뒷단에 따라오는 모든 공정들이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작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스캔은 총 2개 업체, 그러니까 저희 회사와 그리고 협력 업체를 통해서 진행됐었고요. 이게 아무래도 여러 공간에 대한 스캔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고 그 스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조금 규칙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총 두 가지 스캔 방식을 병행을 했고요. 이미지를 활용한 스캔 그리고 라이다 스캔을 통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는 2가지 방식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2가지 다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어떠한 특정 영역에서는 그 디테일, 뭐 오브젝트의 디테일이나 텍스처의 질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공간의 사이즈나 위치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중요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2가지 데이터를 병합을 통해서 포토그래메트리를 구현하는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드론도 사용했고요. 뭐 라이다 스캔도 사용했고 드론에 라이다를 달아서 사용도 했고 일반적인 DSLR 카메라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펙과 그리고 기능들을 통해서 스캔을 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고요. 단지 이제 DSLR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은 사진을 빠르게 찍어내야 되다 보니까 그 카메라 여러 대를 어레이를 묶어서 리그 형태로 제공을 해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많이 얻어낼 수 있도록 작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간이 짧다 보니까 최적화된 스캔 일정을 잡는 게 좀 어렵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거리도 있고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 뭐 어떤 장비를 준비하고 스캔을 하는 것들이 한두 시간 만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해의 방향이 바뀐다거나 뭐 구름이 낀다거나를 통해서 어떤 특정 지역은 음영이 생길 수도 있고 기존에 찍었던 데이터와 호환이 안 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시간대나 그 기간대 해 위치 그리고 최대한 음영이 덜 지게 되는 촬영 스팟들을 먼저 촬영하고 스케줄 따라서 촬영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었습니다.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이 됐고 이 데이터들을 리얼티 스캔, 리얼티 캡처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리얼티 스캔을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가장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은 모든 데이터들의 원점이 틀어지게 되면 추후에 이런 것들을 다시 아티스트가 정합하거나 뭐 조정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일을 더 만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기준 원점을 잡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공력을 들였고요.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를 모든 프로젝트마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이드를 제공했고 그 가이드에 맞게 최종적으로 아웃풋 결과가 나오는 형태의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메쉬를 생성하거나 실제 최적화된 뭐 UV나 텍스처를 생성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리얼티 스캔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빠르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운이 좋아서 그날 한 번 찍은 스캔 데이터로 완벽하게 작업이 끝나면 좋았겠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뒤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부터 당연히 재스캔이나 데이터의 보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입고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를 실제 3D로 변환하고, 이 변환된 데이터를 아티스트가 확인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더 스캔이 필요하거나 더 데이터를 취득하러 가야 되는지를 빠르게 좀 체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스캔 장소당 최소 2회에서 총 4회까지의 스캔을 진행하고 데이터를 입고시키고 처리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유기적으로 진행하면서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취합된 데이터는 저희가 실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3D 데이터로 변환되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리얼티 스캔을 활용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라이다 데이터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가 생성되다 보니까 실직 사이즈나 위치들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얻어올 수도 있고, 이미지 기반의 데이터들은 텍스처의 질감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다를 취합을 통해서 아웃풋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그렇게 작업을 진행했던 이유는 일반적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목적성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뮬레이션 용도나 어떤 데이터를 훈련하기 용도나 어떠한 상황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고 하면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데이터, 크기, 크기나 무게 아니면 물리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특정 영화나 드라마, 불특정 다수의 장면에 대응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실성도 보장되지만 가장 포토리얼리틱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럴싸한 가장 비주얼적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최적화된 데이터를 취득하는 데 목적을 뒀고, 이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데 많은 좀 공력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수집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양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것들도 이제 실제 데이터 취합된 것 중에 사용된 데이터들만 최종적으로 납품된 데이터들의 양이고, 이 외에도 라이다 데이터나 다른 여러 가지 가이드 메쉬 데이터까지 생각하게 되면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이 기간 대비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리얼티 스캔이라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데이터를 임포트 시키고 온라인하고 메쉬를 만들어내고 텍스처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버튼 몇 번의 클릭만으로 그리고 확인만으로도 가능하게 구현되어 있는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지만, 이것들을 일일이 사람이 한 번씩 컨택하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작업하는 것들이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원래 직업이 예전에는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파이프라인 TD였고, 그럴 때 이 일반적인 VFX 회사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렌더링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샷을 시퀀스를 분해하고 그 시퀀스별 렌더링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매니지먼트하기 위한 시스템, 그리고 실제 잡을 생성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 리얼티 스캔 소프트웨어에도 적용하는 걸 목표로 했었습니다. 단순히 특정 아티스트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온라인을 누르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단계를 병렬로 처리하고, 그리고 수평 형태로 잡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다고 하면, 기간 내에 컴퓨팅 자원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빠르게 아웃풋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MS, 렌더 매니지먼트 서버와 그리고 실제 리얼티 캡처가 제공하는 CLI 명령어를 결합을 통해서 작업 데이터가 태스크별로 자동화 처리되는 공정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리얼티 캡처의 CLI는 온라인을 맞춘다거나 그 온라인 데이터로부터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또 그 프로젝트를 열어서 메쉬를 생성하거나 텍스처를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쪼개서 스크립트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화가 가능하면 이 작업들은 그때부터는 명령어 형태로 다른 리모트 PC에게 전달이 가능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해왔던 렌더링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데이터 입국 규약을 지켜서 특정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아티스트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임포트가 돼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 프로젝트 데이터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들을 끊임없이 리모트 PC를 통해서 작업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100% 완벽하게 사람의 손이 안 들어갔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모트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계산 작업을 넘어가게 되면 아티스트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대단히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리얼티 스캔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대용량의 데이터가 임포트 되고 그걸 다시 처리하는데 끊임없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내 작업 PC에서는 데이터를 확인만 하고 어느 정도 아규먼트나 그런 데이터 값에 대한 정제만 한 다음 리모트 PC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작업들을 빠르게 쳐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병렬 처리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전체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각 순차적인 태스크별로 리트라이도 가능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만 다시 재작업을 하거나 특정 부분만 수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만 빠르게 처리하는 것들도 가능하게 구현이 됐습니다. 말이 좀 빠른가요? 그죠? 덥네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분명히 아까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들 점심 먹고 빠르게 오셨는지.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저찌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작업을 할 원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 이렇게 데이터 들어와서 배치하고 참 넘길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카메라를 대보고 누군가는 검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우야무야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제 실제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공간을 구축해야 되는 이슈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언열 5.1이었나요? 5.0이었나요? 그 매트리스 어웨이큰이라는 작품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큰 대규모 도시를 프로시저로 통해서 구현이 됐고 그 구현된 방식을 보고 저희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레벨을 어느 정도의 스케일로 어느 정도의 아티스트가 투입돼서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런 프로시저럴 모델링에 대한 기술 그리고 이런 노하우들을 좀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걸 좀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 자체가 일단 정량적으로 600개 이상의 어셋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었기도 했었고 이러한 단순히 단일 어셋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추후에 프로시저럴 모델링을 활용하기 위한 재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듈러 모델링을 좀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모듈러 모델링을 진행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데이터가 공공재료로 사용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특정 영화나 어떤 작품에서 사용되고 뭐 방치되거나 유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프로젝트 또 다른 상황에서 계속해서 디벨롭되고 변경돼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모듈러 형식이 아니라고 하면 뭐 통 레벨 형태로 제작이 됐거나 특정 뭐 그 건물 자체가 하나로 됐다고 하면 그런 걸 변경하고 수정하는 것 자체에 문제점이 많아서 아마 다시 다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추후에 이 데이터는 분명히 공개가 될 것이고 공개된 이후에 여러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듈 형식의 데이터를 만드는 게 뭐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모듈로 만드는 게 뭐 말이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하다못해 일반적인 하드서페이스 저런 박스 형태의 건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쪼갤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최후에 나눠졌을 때 이게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다 계산을 해서 작업 지시를 하고 그 작업 지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이 처음 시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자동화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했었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지만 기존부터 이런 프로시저럴 모델링을 만들기 위한 R&D를 지속하는 과정에 실제 그 기능을 이번 프로젝트에 적용해서 활용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모듈러 툴이라고 하는 플러그인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 플러그인의 주요 기능은 브레이크다운 기능, 템플릿 제작 도구, 그리고 실제 모듈 컴포저라고 하는 분해된 데이터를 통해서 프로시주얼한 모델링, 그 뷰포트를 만들거나 실제 PCG 노드를 만드는 기능들을 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건물 모듈 브레이크다운 같은 경우는 실제 스캔 데이터가 입고되게 되면 이 모듈들을 어떻게 쪼갤지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내는 툴입니다. 페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색칠을 할 수도 있고 그리드 형태의 특정 영역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라쏘 형태로 그림을 그리듯이 형태를 통해서 3D, 2D 표면상의 공간을 선택하게 되면 그 공간이 실제 나중에 모듈 형태로 떨어지는 가이드가 되는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이드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템플릿을 제작하는 도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만들어졌던 그 분할 영역에 따라서 가이드 메쉬를 제작한다거나 아니면 프록시 형태로 어느 특정 영역을 떼어낸다거나 그리고 여기에 설정돼야 되는 UV 사이즈나 텍스처에 대한 가이드 정보를 입력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메타데이터로 저장한다거나 하는 기능들을 집어넣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익스포트해서 실제 모델링 아티스트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게 만드는 플러그인입니다. 기존에 단순히 좀 빌딩 형태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이드만 제공되더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옥 형태의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툴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좀 시도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모든 일일이 스캔된 데이터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르는 것들을 정량화시켜서 좀 잡을 수가 없었을 텐데 가장 큰 장점은 다른 툴이 아니라 언리얼 엔진 에디터 상에서 아티스트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가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가이드에 따라서 실제 영역이 분할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게 만들어졌던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언리얼 엔진을 기본적으로 렌더링 도구로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는 것들이 추후에는 언리얼 엔진 자체가 실제 아트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툴로 확장될 수 있는 기능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좀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얻어간 건 이런 플러그인을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을 얻었다기보다는 이런 플러그인을 계속 확장해서 저희만의 커스텀한 언리얼 엔진 에디터를 만들 수도 있는 좀 그런 역량을 축적한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툴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좀 깔았어야 됐을 것 같긴 하네요. 오디오가 비니까. 금방 끝납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모듈 형태의 데이터를 통해서 단일 어셋도 만들어졌고 어느 정도 레벨도 만들어지는 환경을 구현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일정 안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됐고 레벨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충분히 부족했었고요. 많은 협력업체와 이 작업을 진행했었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통해서 영상으로 뽑아지거나 이미지로 뽑아지는 것이 아니라 리얼타임으로 LED월에 투영되고 그 투영된 영상과 함께 촬영이 진행될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규약들을 좀 잡아놓고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구조는 계속해서 반사값이 조절됨에 따라서 LED 상에서는 이상한 아티팩트들을 만들어냅니다. 반짝반짝 빛나거나 이렇게 계속해서 번지는 형태의 아티팩트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너무 디테일하고 멀리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텍스처 형태로 디테일을 가져가고, 그것들이 거리상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 형태로 작업하는 것들을 규약으로 정했었고요. 그리고 로우 폴리 노멀 웹을 활용해서 폴리는 폴리곤 개수는 적지만 최대한 그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로 최적화를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프로젝트 세팅 값을 추후에 바꾸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버전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세팅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들이 전혀 다르거나 아니면 오류를 발생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프로젝트 세팅 값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규약을 정하고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추후에 ICVFX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테스트와 가이드를 제공하고 협업을 진행해야지만 최종적인 렌더링 작업에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는 공공재로서 활용돼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이면 이 데이터가 그냥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오너의 마음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 보니 이 사업의 초기에 들어갈 때부터 저는 라이브러리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이 납품 규약을 라이브러리로 납품해야지만 추후 활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줄 수 있다는 걸 저희 웨스트월드의 강점이라고 좀 소개를 하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납품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순히 프로젝트를 압축하고 그 압축된 프로젝트 내에 가이드가 되는 레벨 정도 만들어서 제공하면, 일반적으로 팹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레벨처럼 제공하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라이브러리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모듈로 만든 데이터나 아니면 각각의 단일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재작업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서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웹이든 아니면 실제 에디터 상이든 데이터를 확인하고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변경하거나 아니면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들이 가능한 형태로 구축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니고요. 에픽이 참 이런 게 좋아요. 제가 뭘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그 가이드 문서에 이런 게 만들어져 있다고 땅땅땅 내놓더라고요.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Do it your dam이었나? 디지털 SM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라는 그 가이드 문서를 봤었고, 한창 마켓플레이스가 문을 닫고 팹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데이터들을 좀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 자체 서버로 구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그 방식을 이번 프로젝트에도 적용하는 걸로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좀 달라졌던 건 아무래도 이게 공공재나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좀 미리 파악을 해서 이게 반영될 수 있는 건지, 그 기존에 제공되는 가이드 문서의 플러그인 개발 방법에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변경을 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변경을 가하는 게 실제 내부 역량으로 가능한지를 파악한 이후에 테스트를 진행하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거의 기본적인 기능에서 크게 바뀐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이쁘거나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로그인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 제어, 그리고 어셋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기능들, 여러 가지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에셋이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 어떠한 스캔 데이터부터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작업 공정을 거쳤는지, 어떤 모듈의 형태인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실제 들어가 있을 때 무결성을 검사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다른 스토리지로부터 데이터를 복구하는 기능들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납품이 되어 있고요. 아마 추후에도 이 공개가 될 때는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접근 권한이 공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최종 결과물을 막 동영상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빼라고 그랬어요. 원체 안 이뻐서.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러리에는 저희가 실제 작업했던 영역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해서 실제 그 구현이 된
어셋 라이브러리, 그리고 그 어셋들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모듈들, 그리고 그 모듈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매테리얼이나 텍스처, 그리고 원본 소스 데이터들을 보유하는 형태로 구축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저 605개라는 건 여기 써놓은 거는 저희가 605개 다 열심히 작업했고 잘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써놓은 것 같아요. 아무튼 총 600억의 어셋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예. 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도 반가운 얼굴이 보이기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저희 혼자 작업할 수 있는 양도 아니었고 기간도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캔도 2개 업체, 3D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도 저희와 함께 협력업체와 함께 작업을 진행했었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컨트롤하고 마스터링하는 건 웨스트월드긴 한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좀 컨트롤해야 될지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빡빡한 기간에 대단히 많은 롤들을 서로가 가져가고 있었고 이 롤들이 끝나기 위해서는 실제로 데이터가 입고가 되거나 데이터가 어떻게 검수가 돼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걸 프로젝트 매니징하는 인력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야 어떻게든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내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누군가 수작업으로 체크한다고 하면 좀 엄청나게 비효율이 발생할 거고 작업 기간 내에 퀄리티나 뭐 실제 아웃풋 결과물을 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데이터를 웹서버나 이메일의 데이터 파일로 추적하게 된다고 하면 뭐 파일을 덮어 쓴다거나 전혀 다른 형태로 유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세팅이나 여러 가지 변수값들도 공유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 변경이 돼서 실제 아웃풋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결과물도 나올 수 있었을 거고요. 특히 누가 작업을 했는지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면 추후에 문제의 소지도 발견할 수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조차 찾는 것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헬릭스 코어, 요즘 헬릭스 코어라고 하는데 퍼퍼스라고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퍼퍼스라는 버전 관리 시스템을 쭉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번에도 여전히 버전 관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버전 관리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뭐 SVO에도 지원하고 얼마 전에 또 몇 개 봤어요. 플러그인 형태로 아마 개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고 지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근데 퍼포스를 사용했던 이유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인카메라 VFX 프로젝트였고 인카메라 VFX에서 특히 엔디스플레이 시스템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위치보드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스위치보드가 디폴트로 지원하는 버전 관리 시스템이 퍼포스였기 때문에 퍼포스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버전 관리가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뭐 코딩도 많이 하시고 GPT도 있다 보니까 Git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할 텐데 Git은 기본적으로 문서 위주의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얘는 바이너리까지 지원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언리얼 엔진의 바이너리 데이터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체크하고 버전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또한 디파 시스템의 접근 권한이나 여러 가지 제어 권한을 통해서 외부와 내부의 협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또 어디까지 접근 가능하게 할지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의 세팅을 기본적으로 마스터가 되는 디파 관리자가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빠르게 피드백을 받고 동일한 환경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장점인데 가장 큰 문제가 돈이 들어요. 네, 돈이 듭니다. 돈이 들어. 돈이 무한대로 들 수도 있죠. 작업자에 따라서 많이 제공한다고 하면. 그리고 저희가 협력업체한테 퍼포스를 사서 쓰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 하나를 좀 더 덧붙였는데요.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관리하는 마스터 디팟은 웨스트월드만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쪼개져서 서브 단위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디팟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FTP 서버와 같이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외부 사용자는 단순히 FTP 서버에 데이터를 올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와칭을 통해서 FTP 서버에 특정 데이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커밋을 하고 그 커밋된 데이터에 로그를 남기는 형태로 외부 서브 디팟들을 관리했고요. 특정 기간이 지나면 이 서브 디팟에 있는 데이터를 메인 디팟으로 머지하고 관리하는 건 저희 웨스트월드에서만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좀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건 라이센스 개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마치 지금같이 작업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단순히 올릴 뿐이지만 그 데이터가 실제로 올라갔을 때에서 내부 서버에서는 마치 커밋하는 형태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안정성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실제 외부 작업자들은 다른 특별한 교육 없이도 동일한 시스템 상에서 데이터 교환이나 호환이 가능하게 구현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ICF 적용 테스트. 이게 제목이 이게 아닌데 그냥 여기에 원래 되게 멋진 문경 세트장에 막 영상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 멋진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얘기는 다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걸 하려고 한 거였어요. 다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건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저희 보이시는 건 지금 문경에 세워진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의 조감도입니다. 실제 저거와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60m에 7m의 J자 월이 세워져 있고 6m에 6m 사이드 2개의 사이드 월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신 고사양의 시네마틱 카메라도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트래킹 장비, 지미집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주구장창 설명드렸던 저 3D 어셋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점을 빼놓고는 대단히 많은 장점들이 있는 스튜디오라서요. 이 스튜디오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컨텐츠를 만들거나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특정 사기업이나 어떤 누구의 단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공공재의 역할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카드로 생각해 두시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국내 1위였는데 얼마 전에 2위로 내려앉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2위 정도면 나쁘지 않으니까 거리를 고려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돈 버는 건 없어요. 그냥 어쨌든 이게 뭐 아마 거기 사진일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점점점을 붙여놨습니다. 저게 삼각불은 왜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5.6이 출시가 됐어요. 그죠? 3달 전이었나요? 출시가 됐던 것 같고 저희가 5.6이 나오고 나서 저는 이 테스트부터 가장 먼저 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DLSS라고 하는 AI를 활용해서 낮은 해상도를 고해상도로 업스케일링하는 렌더링 기술입니다. 이미 게임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스팀덱을 쓰는데 스팀덱에서는 FSR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뭐 720p지만 그 이상의 해상도를 구현하는 것처럼 낮은 하드웨어 자원으로 높은 퀄리티의 영상이나 렌더링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기존의 ICVFX가 그러니까 3D ICVFX가 많이 적용되지 못했던 부분은 어셋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데 좀 그 아이러니한 거예요. 가장 좋은 고퀄리티 어셋을 만들어야 되지만 가장 빠르게 렌더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두 가지를 다 양립해서 채우는 건 되게 어려운 미션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업데이트 내용이 가장 저는 반겨졌던 것 같고요. 실제로 물론 케이스마다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2배 이상의 성능 퍼포먼스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추후에 어떤 언리얼 프로젝트를 ICVFX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 5.6의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좀 여러 가지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올해로 4년째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꼭 해서 5년을 채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